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아서 반짝 빛나는 수익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주 수요일에 하고 있는 진주 목걸이 힘차게 출발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임채원입니다. 네, 이번 주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과 공략주까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50분 동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하시면서 오늘의 공략주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50분 동안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면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실 수가 있고요.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공략주까지 여러분들 빠르게 선별해 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연준 의원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금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9월 달쯤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에 대한 가능성이 다시금 높아지는 시장이었습니다. 사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이 유력하다라는 소식과 함께 미국 10년째 국채금리가 3%대 급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장이 좀 처참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그래도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버텨내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보합세로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관련주 HLB 그룹주들의 상승세가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제 FDA의 승인을 다시금 재개하면서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장에 우리가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어떻게 찾아내야 될지 오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면서 이 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 그리고 공략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과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점심시간 12시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점심 드시면서 우리가 또 이 시장을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지금 현재도 우리는 좀 힘든 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시장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2가지 공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가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좀 수급이 몰리고 있고 테마가 좀 빠르게 변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단기 공략주를 챙겨가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지만 좀 장이 좋아지고 우리가 좀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면 여러분들과 함께 단기 공략주의 혜택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주먹거리의 혜택 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테마가 강세 움직임 보이는지 어떤 이슈와 모멘텀이 존재하는지 여러분들과 시장을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공략주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만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모멘텀과 분석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직접 이렇게 언급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략주에 대한 수익이 조금 더 안전하게 좀 빠르게 수익권으로 달성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한 당연하게 이 투자 전략까지 저희 전문가님께서 도와주시면서 여러분들과 오늘도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도 이 2가지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기 공략주의 혜택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는 좀 시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모습은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좀 수급이 빠르게
빠르게 바뀌기도 하고 테마가 좀 빠르게 바뀌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 공략주를 대응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시장이 좋아질 때 그리고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면 이러한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러한 종목들로 저희가 2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꾸준히 단기 공략주의 혜택을 드렸었는데요. 이러한 단기 공략주의 혜택만으로도 160% 가까운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단기 공략주의 혜택도 받아보시면서 좀 빠르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생방송 공략주 수익률부터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4월 달 말부터 6월 달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LS 네트워크스라는 종목, 이 종목도 14% 수익 연결할 수가 있었고 폴라리스 오피스, AI 관련주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역시나 저희가 30% 가까운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양 ENG라는 종목은 저희가 5월 22일 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12%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이런 종목들 모두 저희가 생방송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방송 함께 하셨더라면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 수익까지 누려보셨을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 오션플랜트 이 종목은 20% 정도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 역시도 해상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종목 가운데 6월 11일 날 방산 관련주로 빅텍이라는 종목 소개를 해드렸죠. 사실 지금도 뭐 트럼프가 유세하다, 우력하다라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우리 장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가 방산 테마죠. 이 빅텍이라는 종목 10% 넘는 상승이 나와줬고 마지막으로 삼양 패키징이라는 종목 식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 종목도 6% 넘는 상승률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종목들로 여러분들 이 시장을 어떻게 이겨나가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과 공략주까지 여러분들 오늘도 체크 도와드리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저는 잠시 후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시장의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입니다. 50분 동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번 주도 우리가 또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오늘의 생방송 공략주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만들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문자도 여러분들 준비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공략주뿐만 아니라 이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과 고민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오늘도 저희 전영호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일마다 인사드리는 진주
진주 목걸이 지기 전영호입니다. 오늘 시장 보니까 사실상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대비해서 좀 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쏠리는 종목들이 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좀 하반기, 2분기 실적을 기다리면서 코스피의 대형 업종에 좀 수급이 쏠리고 있지 않을까. 오늘은 좀 금융 지주사들이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테마로는 아까 말씀 주셨던 HLB라든지 네. 또는 간밤에 테슬라가 10% 넘는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새로운 테마가 조금 부상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실상 2차 전지라든지 최근에 좀 올리지 못했던 섹터들이 하반기에 좀 올라올 것이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은 진주 먹거리 이 방송 내에서 우리가 네. 공략적으로 좀 잡은 종목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게 느껴졌던 네. 하루였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테마가 이제는 좀 바뀌고 있구나, 수급에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구나라는 걸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식품, 화장주, 자동차 이렇게 네. 계속해서 싱싱 달리다가 이제는 뭐 시추 관련주라든지 네. 또는 최근에 반짝 올랐었던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네. 이러한 테마들이 다시 한번 식품이나 화장품처럼 좀 연속성을 가진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많은 기대로 이렇게 투자 공략을 시작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 네. 부품주들도 그랬고요. 네. 하지만은 그러한 테마 연속성이 조금 사라지는 그러한 느낌을 보이고 있다. 물론 하반기의 증시 전망으로 강세론자, 약세론자 그러니까 금리 인하 때문에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수급 공백이 굉장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2분기 실적에 좀 집중을 하면서 그리고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을 우리가 캐치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도 우리가 좀 대응해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상승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39%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7% 상승하고 있는 현재 구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까지는 뭐 실적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이라든지 식품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받쳐주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뭐 시추 관련주라든지 비만 치료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도 저 수급이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반기를 바라봤을 때는 또 2분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들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가 증시의 타이밍이 좀 저평가 구간에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우리가 어떤 종목을 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여러분들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구간 우리가 또 대응해 나가기가 가장 기회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러한 기회장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2가지 나도 궁금해요.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저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도 여러분들 빠르게 언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여러분들 살펴보기 전에 글로벌 증시 이슈부터 살펴봐야겠죠. 글로벌 증시 이슈 정부장관님 어떤 거 보면 될까요? 네, 제가 글로벌 이슈로 지금 준비했던 게 사실 간밤에 올랐던 테슬라라든지 네. 또는 엔비디아의 뭐 반독점 이제 다시 한번 좀 소송에 걸릴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하반기 증시 전망 그리고 국내 섹터에서 어떤 걸 보면 좋을까에 네. 대한 힌트가 제가 뽑은 것은 바이든과 트럼프의 약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제 대선 토론을 겪으면서 바이든 후보의 지지율을 이제 트럼프가 또 앞질렀어요. 네. 57%인가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왔었는데 대선 토론에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좀 횡설수설하는 모습이라든지 맞아요. 좀 자신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뭐 이 후보를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잡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대선의 약진 그리고 우리 하반기에 있을 11월에 있을 미국 대선을 좀 준비하다 보면은 지금 증시에서 우리가 강세론자, 약세론자의 의견이 나오고 분분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대선 자체를 리스크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반기에 대선의 불확실성이 리스크가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불확실성 속에서는 결국에는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몰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지금의 지금 혼조세가 어느 정도 하반기까지는 이어나갈 수 있다고 우리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수급 공백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무섭게 올라오거든요. 그중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이 지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에서 좀 수혜를 받을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는 전통적으로는 석유나 네. 철강 그리고 조선이나 해운 업종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그리고 원전이나 방산 이런 네. 종목들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든지 신재생보다는 전통 에너지 뭐 석유, 가스 그쵸. 이러한 것들을 좀 좋아하기 마련이고요. 그리고 각국의 이제 뭐 그 글로벌 경찰이라고 하는 네. 미국의 방위비를 축소를 하고 각국의 방위비를 많이 내라 또는 너희들 무기 사서 어느 정도 알아서 방어해라 이러한 것들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방산 관련주도 좀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이스라엘 지원이라든지 네. 또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것을 계속해서 축소하자고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이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무기를 좀 많이 사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 전쟁에 대한 종전 기대감이 조금씩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시장에서 방산 관련주 일단 실적이 계속해서 뒷받침되는 좋죠. 종목들이 네. 굉장히 많고요. 실적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랠리를 펼치다가 지금 조정이 나온 종목들도 많거든요. 네. 하나하나 짚어드리기에는 지금 시간상 좀 역부족이지만은 일단 이 방산 섹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HLB나 지금 2차 전지 자율주행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테마의 연속성이 굉장히 짧은 시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올라간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섹터들에서 보신다면 방산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관심 깊게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대선이 남아있는 관계로 우리가 국내 증시에 좀 미증시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이런 이슈를 좀 바라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트럼프가 지금 현재 대선에서 유력하다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한다면은 뭐 무역 장벽과 전통 에너지를 좋아하는 이 트럼프에 대한 공석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뭐 석유나 가스 친환경 에너지를 좀 밀고 있는 바이든과는 달리 전통 에너지에 대한 이슈 그리고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석유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군사력에 대한 강화도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따라서 또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또 어제 또 겪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미국 대선에 좀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시장에 또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들도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이슈를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봐야지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견해나 앞으로의 시장에 공략할 수 있는 테마들을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죠. 이러한 글로벌 증시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이슈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증시 상황 체크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해볼 텐데요. 전문가님 첫 번째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나요?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저는 조선 기자재 사업을 하는 이 조선주 중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현대힘스라는 종목이고요. 올해 상장을 한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새내기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모주가 늘 그렇듯 어느 정도 지금 공모 당시에 고점을 그렸다가 바닥을 좀 어느 정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 현대힘스라는 차트 자리가 사실상 지금 이 6개월 된 새내기주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미 바닥을 3번 정도 다지고 있거든요. 그 6개월 만에 바닥을 3번 정도 다지는 신규주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운주라든지 조선주가 지금 어느 정도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꾸준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신조선가라든지 또는 최근에 해운 운임 가격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상승 고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볼 것이다. 하반기까지는 강한 모습을 그러니까 지수 대비해서 지수가 불안할 때도 내 계좌를 좀 지켜줄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굉장히 올랐죠. 네. 또 이 조선 해운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수출 강국 어떻게 보시면은 달러를 좀 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네.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강환율 그러니까 강달러에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종목 현대힘스로 뽑아봤습니다. 네, 현대힘스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공략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앞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평가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앞으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모한 지 얼마 안 돼 좀 신규 상장주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좀 시장이 좀 부족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있고 좀 수급이 좀처럼 붙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한 공모주 같은 경우에도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연이어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계속해서 강달러의 환율 그리고 앞으로 매출이라든지 수출적인 부분이 우리는 굉장히 좋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상승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수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의 강국인 만큼 이러한 수출적인 면모에서도 실적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바라봤을 때 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워서 한번 이 종목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 현대힘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종목명을 여러분들께 오픈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투자 타이밍, 투자 전략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한 3%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종목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 함께 공략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 함께 해보시면서 이 투자 전략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종목명만 언급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과 이 종목에 대한 모멘텀, 이슈까지 분석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석 영상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러한 분석 영상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만들었습니다.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여러분들과 함께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현대힘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현대힘스를 뽑은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네. 뭐 해운주라든지 조선주가 굉장히 좀 실적적으로나 네. 영업이익적으로나 어느 정도 시장에 관심을 받을 것이다, 투자하기 좋을 것이다라는 뉴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거기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에 좀 HMM 같은 네. 대표적인 종목들을 가져올까 또는 이러한 신규 상장주 현대힘스 같은 아직까지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을 가져올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해운주나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 무거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자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저점 자리에 있는 현대힘스를 좀 뽑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을 좀 찬찬히 살펴보면은 일단 대한민국에서 곡블록을 1위로 생산하는 오.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 곡블록이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배를 만드는 껍데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껍데기 네. 중에서 이제 배 양측 옆면은 이제 평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측과 후미와 선미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휘어져 있죠. 네. 그 부분에 휘어져 있는 부분에 이 블록을 만드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프로펠러 부스라든지 엔진룸을 만드는 회사이다. 오. 이 곡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게 좀 어느 정도 만들기가 까다롭다 보니까 네. 진입장벽이 좀 높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조선주들을 볼 때 영업이익이나 이익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볼 때 이제 네. 원자재 가격을 우리가 많이 챙겨보게 되는데 원자재가 아무래도 좀 비싸지면은 실적이 좀 낮게 나온다든지 또는 거기에 대한 가격 마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를 어떻게 보면은 발주를 넣는 고객사로부터 원자재까지 같이 받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현대힘스에 맡길 때 이 원자재까지 같이 넣어줘요. 그럼 현대힘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가공만 하면 되기 때문에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최근에 굉장히 오른 것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실적적으로 안 꾸준한 매출과 실적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렇게 일원화 사업이 아니라 가지고 와서 어떻게 보면 그 외주를 받아서 이렇게 생산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을 크게 가져가기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크게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한 메리트는 없지 않을까라고 보았을 때 지금 2025년에 신사업, 친환경 연료 탱크 사업을 추진 중으로 지금 2025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고요. 2026년부터는 이제 상용화로 실생산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꾸준한 매출 가운데 이제는 좀 성장 동력을 하나 끼워 넣은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 친환경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쵸. 제가 오늘 뉴스에서 봤었는데 지금 AI 때문에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 각국에서 탄소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좀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친환경을 바이든 대통령만 조금 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상 탄소 규제가 가장 강했던 건 트럼프 때였어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탄소 규제 같은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이 목소리를 더 키우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때리기를 할 때 네. 중국의 가장 약점이 탄소거든요. 이 친환경적인 부분이 중국의 가장 약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좀 부각을 했을 때 이 친환경의 수요는 조금 더 빨라질 것이다. 2030년까지 지금 떠다니는 배 중에서 한 네. 25% 정도는 폐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 그리고 새로 친환경으로 제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만큼 이 곡블럭 전통적인 사업에 대한 전방 사업에 대한 수요도 그리고 매출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이제는 신사업에 대한 기대도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해운주라든지 조선주 어느 정도 좀 답답한 종목 아니에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에게 현대힘스를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현대힘스라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바라봤을 때 저평가 구간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곡블록에 대한 생산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생 공모주기 때문에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는 메리트가 아닌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종목에 대한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 친환경 연료 탱크에 대한 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봤을 때 이러한 수출적인 부분이라든지 실적적인 부분이 개선이 될 여력이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체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바라봤을 때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해당 신사업의 투자를 900억 가량 자금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바라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이나 더욱더 좀 나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 탄소 절감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전 대통령이라든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계속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탄소 절감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라봤을 때 또 우리가 앞으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러한 종목들 오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 종목명을 언급드리고는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명만 알아가지 마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 언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종목명과 또 투자 전략,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러한 분석 영상과 투자 타이밍 나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을 만들었으니까요.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문자도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 함께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 현대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잠시 후에 두 번째 공략주까지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시장에 숨은 진주 같은 종목들 찾는 시간인데요. 50분 동안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앞으로 시장을 좀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해서 오늘도 2가지의 공략주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은 언급드리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서 수익까지 연결해야 되는지 이러한 투자 전략과 또 자세한 분석 영상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혜택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문자 통해서 함께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시거나 시청자 참여 게시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종목 그리고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다양한 혜택 누려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 우리가 공략하기 전에 국내 증시 상황 이슈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국내 증시 이슈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국내 증시 이슈 어떤 이슈 바라봐야 될까요? 네, 국내 증시 이슈로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틀 뒤에 우리가 7월 5일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네. 좀 호실적이 예상되면서 삼성전자 다시 한번 10만 전자 갈 것인가라는 뉴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여기 지금 제가 주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96층에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네. 과연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영업 실적이 8조 5천억 원, 뭐 8조 4천억 원 이런 애널리스트나 증권사 네. 예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뭐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이 거의 한 15% 그쵸. 정도 이렇게 가격이 뛰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D램 강자, 낸드 플래시 강자인 삼성전자의 실적도 거기에 맞춰서 눈높이가 높아졌을 것이다. 물론 너무 눈높이가 높다 보면은 실적이 발표되고 이렇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다른 테마 종목들 네. 실적으로 올라간다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고 차익 실현으로 떨어지기 마련이었거든요. 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매년 홀실적이 발표하면은 거기에 좀 뒤늦게 주가가 반영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만약에 만약 우리가 투자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라고 한다면 저는 실적을 바라본 다음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조금 더 기다려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은 사실 삼성전자가 우리가 좀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게 삼성전자 살 바에야 SK 하이닉스 사지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는 삼성전자 언제 가냐, 좋은 기업인 건 아는데 오르질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오늘은 뭐 2차 전지가 올라가고 반도체가 네. 사실 어제 미국장에서 나쁘진 않았어요. 엔비디아가 떨어질 뿐 그 외에 반도체 종목들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시장, 우리 시장에서는 좀 2차 전지라든지 HLB 제약주라든지 좀 수급이 또 쏠리는 방향이 있으면서 반도체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인데, 이 반도체 사실상 지금 이러한 시장 분위기에서 오늘 2차 전지 오른다고 해서 내일도 오르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쵸.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본다면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방산이나 조선해운 이런 것도 괜찮지만 결국에는 큰 비중은 또 반도체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전 삼성전자가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안한 시장 속에서 좀 힘을 한번 발휘를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에서는 저는 강력하게 좀 홀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규로 보신다면은 지금도 타이밍이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실적을 확인하고 우리가 바라보신다면은 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지금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또 10만 전자의 꿈을 향해 달리고 가고 있는 뭐 개미 투자 여러분들이라든지 지금 계속해서 바라보는 이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또 나와주기 전에 우리가 좀 바라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좀 바라볼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도 삼성전자는 뭐 좋은 실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에 2분기 실적은 좀 바라본 다음에 우리가 또 투자를 해볼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의 상승으로 인해서 2차 전지주들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유동성 있게 바라보려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바라보기에는 좀 이러한 좀 리스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에는 또 반도체라든지 현재 좋게 흘러가는 테마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요. 지금 시장에서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슈를 제기하면서 또 어떤 종목들을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내 증시 상황 이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두 번째 공략주도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략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바라봐야 될까요? 네, 두 번째 공략주 제가 뽑아온 종목은 삼성전자 관련주입니다. 오. 네, 삼성전자가 CXL을 이번 하반기에 굉장히 맞아요. 밀어붙일 것 같아요. 네. CXL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에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최근에 HBM이 굉장히 핫했죠. 그쵸. 메모리를 쌓아 올려서 빠르게 한다. 그래서 AI 시장에 어떻게 보면 빠른 메모리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네. HBM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았었고 사실 삼성전자가 좀 잘 가지 못했던 이유 그리고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이유도 이 HBM과 굉장히 관련이 깊었습니다. 맞아요. 엔비디아의 이제 승인 테스트를 통과를 못하면서 그 승인 테스트를 통과를 했던 SK 하이닉스가 이제 질주를 네. 하게 됐었죠. 삼성전자도 이번 하반기에 다시 한번 승인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은 HBM에 대한 키 맞추기도 좀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바라는 보고 있는데 이 HBM 다음이 이제 CXL이거든요. 네. 이 CXL이 또 다른 차세대 메모리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메모리 시장에서 그리고 CPU, GPU 시장에서 이 서버 CPU 시장에서 네. 지금 엔비디아의 질주를 막으려는 움직임. 그러니까 오. 미국 시장에서도 인텔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뭐 구글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계속해서 엔비디아를 견제를 하고 있어요. 독점에 대한 그쵸. 견제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차세대 대항마로 떠오르는 게 이 엔비디아를 막기 위해서는 CXL을 빨리 상용화를 시켜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인텔이 2분기에 CXL 서버용 D램을 꽂을 수 있는 그 CPU를 만든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맞아요. 2분기에 네. 나온다고 했고 사실 작년에 공개를 했어요. 작년에 공개를 했을 때 CXL 관련주가 빵 떴다가 이제 HBM이 다시 한번 2024년을 주도를 해 나가면서 이 CXL에 대한 어느 정도의 좀 수급이 말라있던 그러한 상황이었고 이거 나온다고 했는데 언제 나오는 거야? 라는 물음이 의문표가 조금 꼬리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에 그러니까 2023년 인텔 그 행사 때 네. 내년 상반기에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가닥을 잡아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2분기에는 공개를 해줄 것이다. 오.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라든지 CXL의 D램 양산도 올해 하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CXL 관련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은 사실상 올해 이러한 2분기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오, 네.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도 눌림 위에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최근 시장에서 이 급등이 우리가 HBM의 급등을 살펴봤을 때 한미반도체가 굉장히 뭐 맞아요. 10배, 20배 이렇게 올라가 네. 버렸잖아요.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주 중에서 HBM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보다는 결국에는 HBM의 공정에 직접적으로 부품을 들어가는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 급등을 했거든요. 네. 이 CXL 중에서도 CXL IP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네. 또는 뭐 퀄리타스 반도체 이러한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 IP 업체보다는 이 CXL의 검사 장비를 만드는 이 네오셈이라는 오. 종목이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다면 HBM의 한미반도체 지금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라는 종목처럼 나중에 지금 자리도 어느 정도 무섭게 올라가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등락하면서 지금 저점은 계속해서 그리워 나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향후에 하반기에는 무서워서 못 잡겠어요라는 종목이 네. 될 수 있는 좀 유력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네오셈 뽑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공략주까지 공개를 해주셨습니다. 네오셈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우리가 HBM 관련해서 정말 엄청난 상승을 맛본 만큼 좀 제2의 HBM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테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SK하이닉스가 지금 HBM으로 정말 급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월 달부터 한미반도체는 진짜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이 HBM 소스만으로도 그렇게 상승세가 나와줬었는데 제2의 HBM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CLX 우리가 바라봤을 때 네오셈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CXL의 검사 장비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고요. 현재도 또 삼성전자와 납품을 하면서 이러한 매출적인 구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연관된 종목이다라고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좀 우리가 앞으로의 성장세를 바라봤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두 번째 공략주 네오셈이라는 종목,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좋다, 이 종목 좋은 것 같은데 라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종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또 투자 전략이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께 정확한 분석 영상과 또한 투자 타이밍, 투자 전략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그 두 가지 혜택 모두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0분가량 남았네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 통해서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요.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분석 영상과 투자 전략도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조금 더 어렵지 않게 투자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그러면 네오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이 일을 하고는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상용화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더해지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봤을 때 HBM처럼 이렇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네, CXL을 지금 삼성전자가 계속 밀고 있는 이유가 결국 네. 삼성전자가 현재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면은 첫 번째로 엔비디아의 HBM 승인을 어느 정도 성능 좀 승인 테스트를 성공을 하고. 성공하는 것, 그리고 네. 두 번째가 CXL에서 다시 한번 선두주자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좋은 그림은 엔비디아에 이렇게 기대서 2등으로 남는 것보다는 CXL로 1등으로 치고 올라가는 게 그쵸. 조금 더 좋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네오셈이라는 기업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CXL 1.1 디램에 네. 대해서 세계 최초로 승인 테스트를 성공할 때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함께 협력을 했던 회사고요. 이번에 2.0 테스트도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 CXL의 대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HBM에서 한미반도체가 가장 크게 올랐던 이유가 이제 검사 장비 후공정 장비가 그렇죠. 들어가면서였는데 이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CXL의 검사 장비를 지금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현재로는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후공정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종목 또한 그 가격이 좀 급등이 많이 했었어요. 올해만 하더라도 거의 한 4배 정도 이렇게 네. 급등이 나왔었고 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HBM 그리고 HBM이 고점을 찍는 순간 CXL이 빨리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있고 최근에 6월부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6월달에 이제 삼성전자가 CXL에 대한 좀 선도주자. 기대감, 네. 뉴스를 좀 많이 뿌리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레드햇 인증을 받으면서 CXL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향후에 상용화가 조금 더 빨라질 거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조금 시장에 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실상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그렇다면 HBM에 대한 고평가다, 거품이다, 너무 높은 가격이다라는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 우려가 나오고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또 미래 성장성 AI 시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다른 후발주를 찾아낼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유력하게 우리가 CXL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차트 흐름도 뭐 지수가 조금 흐지부지한데 비해서 CXL이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는 좀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네오셈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종목 네오셈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는데요. 지금 현재 네오셈을 바라봤을 때 이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레드햇에 인증한 이 CLX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고 소식을 전하면서 가장 대장주로 떠오른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메모리, 이 검사 장비를 상용화한 그러한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도 다양한 대기업과도 함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탄탄하게 움직여줄 여력이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앞서 경험한 것처럼 한미반도체의 그 상승이라든지 HBM의 효과라든지 여러분들도 잘 시장에서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CXL이 좀 함께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단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저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HBM에 대한 좀 우리가 앞으로 바라봤을 때 기대감이 좀 떨어지고 있는 현재 구간에서 이제 앞으로 제2의 HBM이 될 이 CLX를 우리가 바라봤을 때 또 대장주로 움직여줄 수 있는 네오셈이라는 종목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오르기는 했습니다. 한 4배 정도 오르다가 지금 HBM의 강세로 인해서 좀 하락세를 연이어 오던 와중에 또 삼성전자의 이 CLXL의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다시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HBM을 맛본 순간 이러한 시장 그리고 이러한 테마도 우리가 또 앞으로 바라봤을 때도 기대감이 좀 충분히 차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을 세워서 수익까지 한번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까지 여러분들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이 종목 나도 투자 전략 받아보고 싶어요. 분석 영상도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청자 참여 게시판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문자 통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2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공략주에 대한 종목명과 투자 전략 분석 영상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공략주 첫 번째, 두 번째 공략주 간단하게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공략주는 현대힘스라는 종목입니다. 현대힘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곡블록 생산 1위 기업이다. 우리가 선박 관련주로 묶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900억가량의 투자가 유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이 탄소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보여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좀 기분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오셈이라는 종목입니다. 네오셈이라는 종목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세대 메모리 CXL의 검사 장비 1위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기업과도 함께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삼성전자의 이슈라든지 인텔의 이슈에 맞붙어서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테마를 우리가 앞서서 맛본 제2의 HBM의 사태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성장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오셈이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서 이 시장을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과 고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두 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의 공략주 여러분들께 종목명 오픈해드리고 있죠. 하지만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종목에 대한 자세한 투자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투자 전략과 분석 영상까지 나도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용하셔서 시청자 참여 게시판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자 통해서도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진주라고 두 글자 저희에게 빠르게 보내주시면요. 오늘의 공약주에 대한 투자 전략 그리고 분석 영상까지 함께 도움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수요일에 여러분들과 생방송 공약주 두 가지 함께 했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